야, 이거 누가 만든 잽이야? 아, 기가 막혀. 자, 오유. 자, 돌도다리가 또 나왔습니다. 자, 3단 가지채비. 자, 저희가 요번에 도다리 바늘이 너무 만들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좀 만들기 새로 만든 쉽게 잽이에요. 만들었는데 그래도 역시 잘 물어주네요. 자.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얘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리포 도다리 원투 낚시 영상 보셨나요? 라연이와 함께 요즘 핫한 돌도다리 포인트 말리포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만든 자작채비로 올해도 역시 도다리 낚시를 재밌게 즐기고 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리포 해수욕장 도다리 원투 낚시 노하우를 상세히 설명드렸으니 혹시 말리포 도다리 원투 낚시를 계획 중이시라면 지난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작년에 만든 도다리 3단 카드 바늘이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비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들기 어렵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그건 좋은 채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채비를 연구해 봤는데 지난 말리포 해수욕장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올려드릴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도다리 3단 카드 바늘 만들러 가실까요? 자, 오늘은 도다리 3단 카드 바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왜 도다리는 3단 카드 바늘이 유리할까요? 도다리는 바닥에서 먹이 사냥을 하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조류에 자연스럽게 바늘에 달린 지렁이가 나풀거리면서 도다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채비로 요런 종류의 바늘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채비는 채비 목줄이 얇아서 조류에 자연스럽게 액션이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사용을 해보니 채비가 많이 엉키고 잘 끊어지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채비가 안 엉키고 조류에 잘 타면서 도다리를 열심히 꼬셔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낚시를 해야 하는데 한번 꼬인 채비가 물속에서 또 꼬이지는 않을까? 채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낚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다리 3단 카드 바늘을 만들었는데 이번 말리포 도다리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올려드릴 대천 해수욕장 도다리 원투 낚시에서도 도다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작년에 돌도다리 30마리를 잡았던 대천 해수욕장에서 써니와 라연이는 이번에 돌도다리를 몇 마리를 잡았을지 맞추시는 분에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올봄 도다리 시즌에 사용하시라고 애령천칭 1단 채비와 도다리 3단 카드 바늘 이렇게 5개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본 영상 하단에 댓글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선착순으로 맞추시는 분 5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이 한 분이면 한 분에게만 드려요. 그러나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면 선착순으로 죄송하지만 5분에게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종료 기간은 대천 해수욕장 도다리 원투 낚시편이 올라오기 전까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도다리 3단 카드 바늘 만들러 가보실까요? 자, 이제 준비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애령천칭 채비를 80cm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 80cm보다 요 가지가 길면 바늘이 위에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기둥줄보다 이 가지 바늘은 조금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80cm로 애령천칭은 쓰고 3단 가지 바늘은 70cm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70cm로 만들고 올게요. 70cm 경심줄 하나, 그리고 바늘을 묶고 자르고 할 수 있는 가위, 그리고 세이코 14호입니다. 3개. 3단 바늘이니까 3개가 필요하고, 자, 여기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예전에 작년에는 세이코 12호로 했는데 왜 올해는 14호인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가자미 보리멸 바늘이라 그래서 요거를 도다리 바늘로 기성채비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늘이 작습니다. 왜냐면 도다리가 입이 작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단연간 낚시를 해본 결과 작년에는 12호로 저희가 가지 바늘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12호로 만들다 보니까 아주 작은 애들도 물고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영상 대천 작년에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했을 때 보면 도다리가 거의 한 30마리 정도를 잡았는데 다 방생을 해줬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도다리의 사이즈가 바뀌어서 17cm로 3년 유예를 하고 그 후에는 20cm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17cm가 넘으면 잡아서 드셔도 되는데, 저희는 17cm도 너무 작고, 그렇다고 해서 20cm라고 얘기를 하지만 20cm도 실제로 잡으면 저 손바닥도 안 돼요. 정말 작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는 좀 방생을 해주는 편이라 잡아서 먹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작은 바늘을 써서 잡아가지고 또 놔주고 이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바늘 호수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12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14호, 요거는 지금 말리포 해수욕장에서도 14호를 썼고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14호를 썼습니다. 근데 확실히 14호를 쓰니까 올라오는 도다리의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21, 제일 작은 애가 21, 22, 23 요런 애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말리포에서는 3자가 넘는 33cm, 그리고 큰 애들이 올라와도 이게 재걸림이 입에 재걸림이 되고, 그래서 도다리의 사이즈가 되지 않는 애들이 약은 입질이 있을 경우 후킹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저희는 굳이 그런 경우 잡아가지고 작은 물고기들 입에 꼈는데 그거 빼갖고 또 피나고 버리고 이런 방생을 해주는 의미도 없고, 그래서 도다리는 너무 작은 바늘을 쓰는 거는 좀 안 좋지 않나, 이거는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러면 바늘과 목줄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맨 위에 바늘을 맨도래에 연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 여기서부터 첫 번째 가지부터 먼저 묶을 거예요. 첫 번째 가지 묶는 위치는 저는 15cm 정도가 제일 적당해서 이렇게 자로 여기서부터 15cm까지 재서 이 자리를 손으로 표시를 하고 잡고, 그 다음에 바늘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팔자 매듭의 제일 중요한 부분, 바늘이 어느 방향인가, 요거는 바늘을 끝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잡으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 바늘의 사이즈, 내가 한 5cm 정도만 빼야지, 7cm 정도 빼야지, 요거를 좀 길게 빼야지, 요거는 본인이 정하시면 되고, 저는 6cm, 7cm 정도를 빼고 있습니다. 요만큼이 7cm네요. 자, 요렇게 뺀 다음에 요 부분에 이제 매듭을 지어 줄 거예요. 여기를 원을 한 바퀴를 요렇게 만듭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교차된 부분에 매듭이 지어지니까 교차된 부분을 손으로 요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얘를 요렇게 한번 꽈주세요. 요렇게 여기에 꽈준 데에 요 바늘하고 목줄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옵니다. 자, 요렇게.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여기를 이제 매듭을 이렇게. 그리고 바늘을 잡아당기실 때는 바늘을 잡아당기시다가 놓치면 손에 바늘이 찔리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원을 그려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가운데 원으로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지를 한번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로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필요 없는 가지 부분을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지는 40cm 정도에다가 여기도 가지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빼주고, 그 부분을 잡고 원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딱 잡고 교차를 하고, 이 부분에 매듭이 지어질 거니까 한 바퀴 돌려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팔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그리고 원을 만들어서 위에서 밑으로 해서 원을 통과. 그리고 나서는 가지 빼주기. 이렇게 잘 보시고 바늘 목줄 남는 걸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1단, 2단, 그리고 맨 끝에 이제 하나 더 바늘을 연결을 하죠. 자, 요거는 지금 여기까지가 70cm니까 요 70cm를 이렇게 바늘이랑 끝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 또 바늘 목줄의 길이만큼 한 7cm 정도 나온 상태에서 원을 만들고 돌려서 이렇게 해서 남은 부분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렇게 도다리 3단 카드 바늘을 만들었습니다. 자, 작년에 대천에서 사용을 했던 카드 바늘과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죠. 요거는 지금 보리멸 3단 카드 바늘을 만들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묶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쉽게 묶는 방법이 있지만 도다리는 너무 작은 애들이 올라오면 방생을 해줘야 돼서,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작채비는 채비가 바닥에 걸리거나 뭐 어디에 뭐 사용을 하다가 엉키거나 이래 갖고 끊어지는 경우는 정말 저희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이 바늘을 잘라야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도다리가 너무 많이 삼켜서 방생을 해줘야 되는데 목에 걸려 있어 가지고 억지로 빼면 도다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라 가지고 방생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다리 바늘을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요번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낸 게, 애초에 방생을 해야 되는 고기는 선별을 좀 하자. 너무 작은 애들이 올라오면 바늘만 계속 잘라서 계속 방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세이코 14호로 바늘 호수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늘을 간단하게 묶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가 난 요거를 애들이 목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요거를 잘라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바늘을 자르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요 위에 있는 바늘을 만약에 잘랐다, 그러면 지금 2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2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 온더시에 가시면 바늘도 지금 똑같이 세이코 14호를 묶음으로 해갖고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목줄을 만약에 묶어서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묶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바늘 묶는 것도 난 잘 모르겠고 이거를 묶는 방법도 어렵다,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비 5개 묶음으로 해갖고 팔고 있는데, 요거를 사실 때 세이코 14호를 같이 사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다가 만약에 가지가 이렇게 끊어졌어. 그러면 요 가지 끊어진 데에 매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매듭이 조금 더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세이코 14호를 사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하나가 끊어졌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애령천칭 1단 가지채비에 도다리 3단 카드 바늘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낚시를 하는지 채비 하는 영상 보고 오시죠. 요거는 많이 보여드려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팔로마 매듭. 흰도레의 팔로마 매듭이에요.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한번 그냥 이렇게 그냥 묶어주세요. 짠! 묶으면 여기에 구멍이 생기죠. 이렇게 원이. 요 원에 얘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고 이걸 잡아당기면 됩니다. 침을 한번 바르고 이렇게 짠. 그리고 나면은 요 라인은 잘라버리면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채비를 연결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일자기 때문에 요게 지금 요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요게 짧은 쪽보다 요 긴 쪽이 바늘이 가는 방향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 길이가 긴 쪽이 바늘 쪽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채비를 연결을 하면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바늘을 달아줄 거예요. 잘 꼬이고 엉키지 않게, 이렇게 엉켜도 이렇게 잘 펴지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자작을 했거든요. 요거를
매는 방법은 바늘 매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매듭이 사실 때 아마 매듭이 지어져 있을 거고 만드실 때도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묶어서 끼우신 다음에 한번 그냥 이렇게 묶고 여기서 당기면 이 매듭이 걸리죠. 이 상태로 되면은 날아갈 때 이게 싱커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날아가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엉킴이 좀 덜합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드리러 다시 가보시죠. 자,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올봄 도다리 시즌에 마리수 조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대천 해수욕장 도다리 원투 낚시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